외부적으로 발생한 충격에 일시적으로 반응하여 패닉세라는 것보다 지금은 시장의 동향을 살피면서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해야 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우선 영상에 앞서 이번 트럼프 사태로 인해 선물 포지션을 청산당하신 모든 투자자분들과 손절하신 모든 분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 모두의 심리적 한계를 시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청산당했고 몇 년간 쌓아온 수익이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번 충격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으며 결국 많은 개미 투자자를 비롯한 선물 포지션 투자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실 수 있는 용기와 의지가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시장이 다시 한번 거센 파도를 맞았습니다. 단기 급락에도 불구하고 10만 달러 선을 방어하며 반등세를 보였지만 시장 전반에는 여전히 구조적 취약성과 유동성 붕괴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습니다. 이번 급락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 잠재된 과도한 선물 레버리지 구조를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빈 크립토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12만 800달러에서 10만 2천 달러까지 급락한 뒤 다시 11만 1000달러 선으로 반등했습니다. 이더리움과 XRP가 각각 13% 이상 하락한 가운데 비트코인은 7%대 하락에 그치며 상대적 강세를 입증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시장의 중심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보유자 데이터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비트코인 보유자 수는 전날 5,692만 명에서 5,698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급락 구간에서도 투매가 아닌 척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입니다. SCAB 지표에 따르면 매도세는 주로 신규 투자자에게서 발생했으며 장기 보유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10만 달러 아래로의 대규모 하락 가능성이 낮다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기술적 지표 역시 반등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하락 전 RSI 약세 다이버전스가 형성되어 약 19% 조정이 발생했지만 현재는 RSI 강세 다이버전스로 전환되어 매도 압력이 완화되고 반등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0.5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인 11만 1400달러 부근에 있으며 이를 돌파할 경우 11만 3600달러에서 12만 800달러까지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낙관론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강제 청산 사태가 발생하며 불안감이 확산되었습니다. 셀리니 캐피털의 조디 알렉산더는 11일 하루 동안 미결제 약정이 15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급감했다며 이번 사태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유동성 부족이 결합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2021년 5월의 연쇄 청산 사태와 유사하게 이번에도 넘쳐나는 유동성 아래 감춰져 있던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폭수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며 190억 달러 규모의 강제 청산 이후에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전했습니다. 트레이더스 큐는 현물 시장의 매수세가 약하지만 유동성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고 트레이더 로마는 이번 사태는 대대적인 크립토 청소의 시작이라며 비정상적 레버리지 포지션이 정리되는 과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24시간 동안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청산이 집계되었으며 API 지원을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2만 달러 부근에 강한 저항선을 두고 있으며 10만 달러 이탈을 막아줄 지지선은 상대적으로 약한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 10만 달러 방어가 반등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시경제 분석가이자 리얼비전 설립자인 라울 팔은 이번 하락은 단순한 노이즈일 뿐이라며 장기 투자자들에게 저가 매수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자본은 여전히 위험자산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다면 단기 조정은 오히려 기회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울 팔은 장기 투자자들이 던져야 할 질문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디지털화될 것인가? 둘째, 글로벌 유동성 및 경기 사이클이 정점에 도달했는가? 그는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이에라면 단기 조정은 오히려 전략적 매수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향후 12개월 동안 약 10조 달러 규모의 부채 롤오버를 위한 유동성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디지털 자산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장 데이터 또한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비트코인은 24시간 기준 7.58% 하락한 11만 2233달러에 거래되었으나 선물 거래량은 158% 급증해 280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기 조정 구간에서 거래 활동이 활발해졌음을 의미하며 투자자들이 변동성 국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라울 팔은 바이 더 딥이라는 표현으로 저가 매수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기관과 고래들의 매수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룩 온체인에 따르면 기관으로 추정되는 두 개의 대형 지갑이 팔코넥스와 크라켄에서 33,323이더를 인출했고, 또 다른 OTC 고래는 14,165이더를 매수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형 투자자들이 이번 하락을 장기 매수 기회로 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얀 하필과 얀 알레만은 이번 급락은 오히려 비트코인의 회복 탄력성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단기 조정 이후 강한 랠리를 예상했습니다. 거시경제 분석가 헬릭 제버그 역시 이번 조정은 강세 전환의 서막이며 공포 속에서 포모 매수가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10월 13일 새벽에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누그러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순간적으로 11만 4,500달러, 하나 약 1억 5,906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갑작스러운 상승은 일찍이 금요일 발표된 미국의 대중국 관세 정책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촉발됐습니다. 시장 전문가 더 코베이 시레터는 미국이 중국의 해토류 수출 규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존의 전면 수출 금지 조치가 아닌 규정을 충족하는 신청은 승인한다는 중국 정부 발표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100% 대중국 관세는 협상용 카드일 뿐이며 실제 시행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계획을 발표하며 암호화폐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투자 심리가 크게 흔들렸고, 하루 만에 약 190억 달러, 하나 약 26조 4,100억 원 규모의 청산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 정리와 미측의 태도 변화와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완화적 입장이 전해지면서 이번 급락이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일 수 있다는 해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후속 성명을 통해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우정을 언급하며 미국은 여전히 중국과의 대화를 우선하고 있으며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에 합리적으로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으며, 이런 발언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급반등을 견인한 주요 배경으로 해석됩니다. 일련의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급변은 정치적 메시지 해석에 따라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동시에 시장 참여자들은 긴장의 완화와 더불어 향후 협상 진전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 유동성 환경과 기관 매수세를 고려하면 상승 추세의 근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으로 인해 글로벌 위험자산 시장이 동반 급락하며 비트코인도 일시적으로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러한 정책 충격이나 관세 변수 이후 비트코인은 단기 조정 뒤 강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2020년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언급했을 때에도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10% 하락했지만 2주 만에 낙폭을 전부 회복했습니다. 2024년 7월에도 미중 관세 긴장 재점화로 6만 4천 달러에서 5만 8천 달러까지 밀렸지만 이후 단기에서도 7만 2천 달러를 돌파하며 오히려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재반등했으며 이후 신고가를 갱신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패턴은 관세 충격이 단기 공포를 유발하더라도 글로벌 유동성이 유지되는 한 비트코인은 빠르게 반등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치적 발언이나 정책 불확실성은 일시적 리스크 요인이지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위기 속에서도 회복력을 입증해온 자산입니다. 이번 급락과 관세 충격 또한 장기 상승 사이클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트럼프 발언, 관세 충격 혹은 규제 이슈로 하락했던 시기마다 한 달 내 반등세가 확인되었고, 이후 평균 35%에서 60%의 추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시점은 끝이 아니라 시장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시장은 늘 불확실성과 위기 속에서 변화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2022년 인플레이션 충격 등 그 모든 시기에서 이제 끝이다라는 절망 속에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의 혼란 또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닌 데이터 기반의 확신입니다. 이번 조정은 예상치 못한 외생 변수이자 외부 충격이며 장기 추세 속의 일시적 파동이라 생각합니다. 트럼프 연관된 사람이 아닌 이상 이러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알고 대응하기는 쉽지 않으며, 따라서 장기 투자자라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곧 스스로 균형을 되찾을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늘 흔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까지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줄 겁니다. 그때를 위해 오늘의 고통을 기록해두세요. 그 기록이 여러분의 가장 비싼 수업료이자 가장 값진 자산이 될 것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인내한 자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